오늘도 박원선 자산관리 토크 많이 기다리셨죠? 오늘은 정말 특별한 분을 또 모셨네요. 미래자산개발 아카데미의 그 총무 역할을 하시고 정말 소중하신 분입니다. 대한민국의 최고의 전문가, 코칭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오늘 그 전영수 우리 그 코칭 전문가는 정말 오랫동안 그 많은 분들의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려서 정말로 그 깨우치지 못한 부분들을 이렇게 실전으로 많이 연결해서 많은 호응을 받고 대중에 이렇게 쓰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영숙 우리 그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교수님은 오늘 주제에 대해서 지금 비즈니스 코칭과 전략적 리더십에 대한 코칭 내용이죠. 네네. 그런 교수님이 그동안에 대한민국의 정말 최고의 개척자라고도 할 수 있는 코칭 분야에서 일반 우리 시청자들이 모르니까 그 내용을 좀 간단하게 이해가 되게끔 얘기 좀 해주십시오. 네, 제가 그 롤모델 코치로 생각하고 있는 분이 계신데요. 그 실리콘밸리의 세계적인 CEO 1대1 코치 빌 캠벨입니다. 네, 이분은 생전에 책을 내라는 권유는 무수히 많이 받았지만 고객을 보호하고 명예를 탐하지 않으시면서 겸손하셔서 100% 고객 지향적으로 이름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나서 코칭을 받았던 고객이었던 그 구글의 회장 에릭 슈밋이 구글의 임원 두 분과 같이 책을 낸 게 있는데요. 그 책의 이름이 실리콘밸리의 위대한 코치 빌 캠벨이에요. 75세에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실리콘밸리가 들썩이도록 추도객이 모였는데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분이 처음에는 미식 축구의 코치였는데요. 기업의 마케팅 부사장으로도 있었고 태블릿 PC를 창업해서 매각을 하기도 했고 17년간 애플 회사의 회사 멤버이기도 했는데요. 1대1 코치로서 80명 정도의 유능한 CEO의 역량을 이끌어내신 분이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티브 잡스를 코칭할 때는 그분이 아주 까칠하기로 유명한 스티브 잡스였지만 빌 캠벨에게는 고민을 털어놓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군요. 주 1회에 스탠퍼드 교정을 걸으면서 대화 세션을 가졌고요. 투병을 할 때도 처음 가장 먼저 알았지만 끝까지 비밀을 지켰어요. 그래서 그 빌 캠벨을 스티브 잡스는 사람을 좋아했고 무엇보다도 사람을 성장시키는 일을 사랑했다고 기억하고 있고요. 구글의 창업자 레리 페이지, 세르게이 브린과 외부에서 영입된 에릭 슈미트가 갈등이 있을 때도 그거를 중재하신 분이에요.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는 능력을 인정했지만 이 사회에서 충동적이고 권위적인 성격이니까 CEO에서 물러나라. 이런 위기가 왔을 때 빌 캠벨은 이 사회에게 열정을 높이 사서 유임할 걸 조언했죠. 그래서 벤처 투자사의 랜디 코미사의 다면적 인터뷰에서는 캠벨이 이렇게 캠벨을 평가했어요. 캠벨의 조언 스타일은 심리 상담과 유사하다. 상대의 마음을 조종하고 해결책을 내주기보다는 유의미한 질문을 던져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조력한다. 아, 그랬군요. 자,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코칭 그러면은 저는 이제 이해가 될 수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그 시청하신 분들도 이해가 되게끔 간략하게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코칭은 철학에 있는데요. 철학은 전제나 원칙으로 표현이 되기도 하는데 코칭 철학 첫째는 인간은 누구나 창조적인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둘째, 인간은 누구나 스스로 해결할 내적 자원을 가지고 있다. 셋째, 코칭은 파트너십을 통해서 실행력이 올라간다. 넷째, 인간은 누구나 칭찬, 인정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컨설팅은 답을 주는 전문적인 직업이라서 사고를 스스로 인식하도록 자각하도록 돕는 대화하고 융합이 잘 되고요.
현재에서 밝은 미래의 성장과 도전을 대화하는 세션을 코칭이라고 해요. 와,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네. 컨설팅과 코칭은 융합이 될 수 있고요. 상담은 과거의 아픔을 주제로 대화를 하고 네. 치유를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상담사는 에너지를 많이 소진시키는 일이고요. 네. 멘토링은 성공한 나를 따르라 이런 권위적인 관계라면 코칭은 서로 윈윈하는 파트너십으로 권위적이지 않고 수평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네. 사람이라는 존재를 사랑하고 성장하고 돕는 일은 서로에게 유익에 큰 가치의 보람이 있죠. 그래서 예. 마차에 비유하기도 해요. 마차는 고객이 서라고 할 때 서고 다시 달리자고 할 때 달리는데 기차는 서는 역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유연한 리더십이죠. 이거 또 어떻게 또 비유를 잘 하시네요. 네, 좋습니다. 저도 네. 사람이 이렇게 그 자산에 대한 가치가 숨겨져 있는 것을 저 또 오늘 또 처음 느끼네요. 네, 그런데 그러셨어요. 이거를 자산에 대한 가치가 숨겨져 있는 걸 개발을 한다면 네. 숨겨놓은 것을 개발을 한다 하면 어떤 면에 더 비전을 느낄 수 있을까요? 자산이 그냥 묻혀서 더 이상 성장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점에 불과한 자산이라도 이 성장하고 도전하는 것을 같이 함께 창조적으로 해놨을 때 굉장히 큰 재산으로 부가 쌓여갈 수 있는 개발이 될 수 있죠. 그렇군요. 우리가 이제 오늘 코칭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속에 잠재적인 것을 지금 얘기해 주셨거든요. 네네네. 자, 그러면은 왜 코칭이어야 하는가? 제4차 산업으로 전환되는 이 시점에 네네네. 왜 코칭이어야 하는지 네네네. 한번 좀 더 비전을 좀 제시해 주시죠. 네네네. 지금 이제 세계는 위드 코로나로 시대로 가고 있을 때 가장 변혁적인 코칭 리더십이 필요한 이유는요. 코칭 리더십은 지구상에 있는 리더십 중에서 유일하게 성과를 낼 수 있는 리더십이기 때문이에요. 코칭 리더십 위에는 서번트 리더십이 있고 또 올라가면 여러 가지 리더십이 있지만 그 모든 리더십이 성과하고 연결이 되지는 않는 리더십이죠. 그래서 그렇구나. 다변화되는 시대에 예를 들어서 보트에서 노를 젓는 리더가 있다면 그 뒤에는 여러 명이 있는데 과연 어떤 분이 리더면은 좋을까요, 원장님? 그야 그 능력이 있고 좀 뭔가 네, 그 먼저 여러 가지 그 정보를 알고 그런 분들이 좋겠죠. 네네네. 다변화되고 불확실한 이 시대에는 그 보트에 차고 있는 뒤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이 리더가 돼서 위기를 타파해 나가는 게 리더죠. 그래서 모두가 리더가 돼야 되는 거죠. 그 MS CEO 사티아 나달리라는 분이 계신데요. MS가 계속 주가가 떨어지고 있었는데 이분이 다시 조직의 문화를 코칭 리더십으로 다 바꾸어서 교육 혁신을 하면서 주가가 20% 올랐다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참조가 있고요. 구글 코리아의 매니저 조용민 씨도 코칭 리더 교육을 전사에 확대하는 강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자, 그러면은 코칭에 대해서 이제 개념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일반적으로 코칭에 대한 내용에 오늘 그 교수님이 얘기한 내용으로 인해서 조금 인식이 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 교수님이 이렇게 그 코칭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정말 성공된 사례가 좀 몇 가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사례를 좀 한번 한두 가지를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공 사례 첫 번째는 중국 심천에 있는 예자이라는 전자광학 회사의 여자 회장님이신데요. 한국에 비행기를 타고 2년 동안 오시면서 코칭을 받은 사례이세요. 상장할 수 있는 그 중요한 타이밍에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인해서 그 화해에 들어가는 광학 납품하는 일이 요즘은 좀 주춤하고 있긴 하긴 하는데요. 한국의 LG 이노텍하고도 거래를 하고 있고 한국 지사가 나와 있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4년 동안 중국을 오가면서 관시를 서로 신뢰로 확인해 갖고 28살짜리 그분의 외동딸하고 합자 회사가 됐죠.
그렇군요. 네. 예, 그다음에 또 사례가 있으시면은 네네. 예, 이 사례는 17살부터 코칭을 해서 지금 29살이 된 청년 창업가인데요. 네. 그러니까 자수성가형 창업을 코칭하고 있는데 그 대학교를 다닐 때 아르바이트를 한 7가지 정도 했고요. 학비나 생활비를 부모님들한테 10원도 안 받은 네. 훌륭한 청년이었어요. 네. 예, 그런데 그 아주 가장 오래 한 일은 그 커피숍에서 바리스타 일을 6시간씩 대학을 다닐 때 정직원으로 한 3년씩 했는데 네. 그 전국의 지점 중에서 매출이 5배 이상 오른 거 그렇게 성장시키는 파트너를 성장시키는 일을 즐겨하는 CEO예요. 네. 근데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회사에 들어간 지 한 달 만에 바로 창업을 하면서 퇴사를 하더라고요. 네. 그 이유는 그 앞에 창업에 대한 열망이 뜨거웠던 이유인 거였고요. 네. 지금은 처음에 창업을 했을 땐 2명이 공유 오피스에서 했고요. 1년이 지나니까 6명의 직원이 지금 됐고 매출은 10배 이상 올라 있고요. 구글에서 하는 그 인터넷 콘텐츠 제작자인데요. 성장의 속도가 아주 높으면서 구글 상위 1%의 소득자 사업가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자, 우리가 이제 그 박운선 자산관리 토크 TV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현재 그 코칭 전문가하고 이렇게 대담을 하고 있습니다. 예, 코칭에 대한 그 깊이에 숨겨져 있는 자산의 가치는 그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그 숨겨져 있는데 대체적으로 4가지를 얘기를 했죠. 창조적인 거, 내적인 거, 파트너적인 거, 그리고 인적적인 여러 가지의 어떤 잠재적인 거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개발을 시킨다면 그 속에 부가가치는 엄청나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사례까지 말씀 들으셨죠. 네네. 예, 그러면 이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끝으로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강의 시간에 네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 걸로 하겠습니다. 네네. 제가 이제 그 코칭적인 어떤 분야에서 그 모델과 스킬에 대한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네네네. 그 모델과 스킬에 대해서 한번 그 얘기 좀 해주시죠. 네네네. 코칭 대화 모델과 스킬이 있는데요. 그 대화 모델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직에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대화를 하는 연구된 프로세스가 있는데 그거를 코칭 대화 모델이라고 하고요. 그 대화 모델대로 대화를 하면 성과가 지속적으로 나는 모델입니다. 네. 그리고 리더는 파워도 발휘하겠지만 이 리더십을 쓰면 영향력 있는 리더로 존경을 받게 되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공감하고 지지해주는 대화이고요. 이 공감에서는 그 코칭을 받는 파트너의 존재에 대한 칭찬을 하는 게 가장 성과가 올라가요. 네. 그리고 2단계에서는 비즈니스 핵심 주제를 대화하는 건데요. 우리가 어떤 대화를 할 때 핵심 주제를 아젠더를 1, 2, 3, 4 정리하고 나가서 대화를 하면 성과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걸 본인도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중요한 비즈니스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창조적인 대화가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스티브 잡스가 핸드폰을 개발하다가 대화를 하는 중에 여기에 컨텐츠 플랫폼을 하면 좋겠어요. 이 아이디어는 대화 중에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애플이라는 회사가 탄생이 된 거거든요. 그렇게 창조적인 발상의 돌파구를 찾는 게 3번째 단계의 대화예요. 아, 그렇군요. 네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단계 코칭 리더십이 강력하게 파워풀한 거는요. 실행 점검을 질문한다는 거죠. 오늘 나눈 대화를 언제부터 실천하시겠어요? 네. 2021년 10월 22일 6시에 문자로 저에게 답을 주실 수 있나요? 아니면 통화로 알려주시겠어요? 해서 실행 점검까지 도와주는 게 대화의 프로세스죠. 근데 그 저도 교수님하고 그 카톡으로 주고받고 하잖아요. 맞아요. 오늘 맞아요. 그
네. 그 노하우가 거기에 숨겨져 있었거든요. 부드럽고 유연하고 네네네. 뭔가 느끼고 네네네. 뭔가 지지해주고 네네네.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그렇군요. 예, 제가 미국 분한테 세계적인 코치한테 예. 7년 동안 365일 아침 저녁으로 예, 실행 점검을 받으면서 예. 코칭 대화를 한 예, 축적된 저장된 내용이 있는 거죠. 네, 많은 분들이 네네. 지금 카톡이나 그 네. 스마트폰으로 네. 문자를 주고받은 그 비중이 크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방금 그 우리 그 전영순 네. 교수님이 얘기해 준 대로 네. 이러한 어떤 코칭 모델을 좀 이렇게 불어넣어서 네. 실행을 해준다면 네. 좀 많은 어떤 네. 그 기대 효과가 좀 클 수가 있겠네요. 맞아요. 예. 그 대화 모델 4개와 거기에 스킬이 네. 있는데요. 그 스킬 4가지는 뭐냐면 칭찬, 경청, 예, 피드백, 질문. 예, 그게 예, 결정적이죠. 아, 그렇군요. 네네, 그게 스킬이 예, 보통 사람들이 쌓아가려면 오래 걸려요. 제가 경청만 1년 훈련했거든요. 네. 코치님으로부터. 네. 왜냐하면 제 말이 자꾸 하고 싶어져서. 근데 그거를 참고 기다리고 예, 그 경청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때는 어떻게 들어야 하냐면은요. 네. 처음에는 예, 그 내용을 듣겠죠. 네. 그리고 메시지를 듣는데요. 진짜 경청이 뭘까요? 네. 진짜 경청은 네, 감정을 이입하고 메시지 뒤에 감춰져 있는 걸 듣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저는 항상 원장님께 질문으로 거의 대화했어요. 네. 제가 예, 그 질문이 왜 강력하냐면은요. 강력한 무기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네. 질문을 하면 답이 나와요. 예. 둘째는 생각을 자극하게 돼요. 네. 셋째는 정보를 얻어요. 네 번째는 질문을 하면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예,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너무 대화를 빨리 할 수도 있고, 예, 한쪽에서는 하고 싶은 말을 못 할 수도 있는데 질문으로 하면 예, 조절이 돼요. 아, 그렇군요. 예, 5번째는 마음을 열고, 6번째는 기울이게 되고, 7번째는 스스로가 납득이 돼요. 질문을 받은 사람이요. 네, 좋습니다. 네네네. 자, 그럼 이제 정리할 때가 왔는데요. 네네네. 그 내용에 대한 흐름을 이제 충분히 그 이렇게 풀어서 사례도 얘기하시고, 네. 그 다음에 어떤 그 모델에 대한 스킬도 얘기를 하셨고. 네. 근데 실제로 저는 우리 교수님하고 이렇게 그 카톡으로 주고받으면서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잘하고 계셔서 이런 뭔가 그 유연성과 네. 그런 내용들이 참 대단하구나 이렇게 느꼈거든요. 칭찬해 예, 좋습니다. 주셔서 네, 감사해요. 자, 우리가 네. 이제 대개 보면은 실행에서 경청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경청은 4차 혁명 시대에서 가장 중요하게 거론이 될 수 있는 금메달이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가 침묵은 은메달. 그리고 말하는 것은 그 이렇게 동메달이라고 그러는데요. 예, 경청 속에 그 감정과 그 어떤 메시지가 숨겨져 있다고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실천으로 옮겨간다면, 그리고 오늘 그 코칭에 대한 우리 전문가가 하나의 메시지로서 이렇게 깨우쳐 줄 수 있는 내용들로 한번 이렇게 접근한다면은 상당한 뭔가 그 숨겨져 있는 자산의 개발로 많은 어떤 삶의 변화가 올 것 같다. 이렇게 좀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자, 오늘 그 미래 자산 개발 아카데미의 우리 그 책임 교수님으로 계시죠? 네. 예, 이 코칭을 통해서 네. 우리 미래 자산 개발 아카데미에 많이 지금 현재 그 참여하고 계신 그 우리 원우들도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요. 네. 자, 끝으로 한마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한번 해 주시죠. 네, 제가 오시는 분들에게 네, 뭐 3천억대의 CEO분도 자산 관리를 코칭하고 있는데요. 네. 오시는 분들의 자산이 정말 폭발하듯이 성장할 수 있는데 코칭적인 잠재력으로 여러분에게 조력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